안녕하세요. 자연치유와 대체요법으로 사기암을 치유 중인 지혜와 성실입니다. 며칠 반짝 추위가 나타나더니 오늘 햇살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요. 제가 들고 있는 이게 오늘은 이 모이를 뜯어서 모이나무를 해먹기로 하고 이곳 원장님하고 둘이서 모이를 신나게 뜯었습니다. 여기는 암 환우들이 많아서 암에 효과적인 음식, 모이나무를 지금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간절해서요. 오늘은 제가 모이를 뜯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먹으려면 좀 산뜻하게 여기 꼭 심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자연산인데도 번식을 잘하나 봐요. 번식력도 강해요. 그리고 겨울에 눈이 이렇게 쌓였다가 이렇게 하얀 눈이 초봄 나이지 뭐 아직도 겨울이었을 때지. 딱 녹을 때 딱 그 이렇게 뾰족이 올라오는 게 이 머리가 제일 먼저. 머리가 제일 빨리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먼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야. 얼마나 이게 강하게. 눈 쌓였을 때도 올라온다네요. 먼 땅을 뚫고 올라오는 대단한 거지. 사람 같으면 구워서 못 올라와. 진짜 이게 그래서 더 좋대나 봐요. 이게 항암, 항염증 많이 먹어요. 제철에. 여름에 먹긴 하지만 봄이 제철일 거야. 약효가 최고로 좋은 때가 봄인데 잘 보셨어요? 아름답죠? 봄이라 꽃도 아름답고 모이가 지금 딱 먹기 좋은 시즌이라 정말 모이를 뜯는 시간도 아주 힐링의 시간입니다. 햇볕도 많이 세고 그래서 오늘 운동을 못했지만 운동 대신 모이를 뜯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모이 꽃인데요. 이 꽃으로는 튀겨서 먹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모이 꽃 튀김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건 모이인데, 모이 잎하고 줄기는, 이 어린 잎은 그냥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요. 조금 더 자라면 이걸 쌈밥도 해 먹고, 밥에 싸 먹기도 하고, 이렇게 쌈밥을 도시락에 해서 많이 먹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모이를 많이 먹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항암 식품에 항암에 가장 좋은 그 식재료라고 해서 사실 그 시중에서 사 먹는 건 이렇게 향이 좀 강하진 않아요. 이렇게 채취하는 것보다. 근데 저 시골 사시는
그 식초를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작년도 모이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다 먹고 나면 또 보내주시고 또 먹고 나면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이런 먹거리들 때문에 암이 많이 호전되지 않았나. 지금도 참 고마운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가만 생각하면 정말 고마운 사람 많아요. 이제 오늘 모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위는 우리나라의 어느 곳이든지 햇볕이 잘 드는 산비탈의 숲이나 골짜기 주변에 특히 이제 약간 흙이 촉촉하게 물기가 많은 흙에서 잘 자랍니다. 이게 국화가에 딸린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화가라는 거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국화가라고 해요. 숫꽃의 줄기와 잎자루를 나물로 먹는데 특유의 향기와 쓴맛이 있으며 꽃 봉오리를 관동화라고 하여 한의학이나 민간에서 약으로 썼습니다. 이 관동화라고 하는 건 겨울에도 이게 정말 이른 봄에 모윗꽃이 펴요. 그래서 이 겨울에도 나는 볼 수 있는 이 꽃이라고 해서 관동화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민간에서 모위는 가래를 사귀고 기침을 먹게 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이게 약간 정신적인 힐링도 되나 봐요. 종기를 사귄다는 건 종양을 그러니까 암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몸속에 쌓인 독을 풀어주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봄철에 어린 잎을 채취해서 잎은 쌈으로 먹고 잎자루는 나물로 무쳐서 먹거나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요즘 학자들의 연구 결과 모위 잎과 뿌리는 편두통, 위궤양, 천식에 좋은 효과가 있고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알레르기를 없애고 뛰어난 항산화 활성이 있으며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간 기능을 좋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위는 최고의 암 치료약인 동시에 최고의 염증 치료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암 환자잖아요. 모위 엄청 많이 먹어야 됩니다. 모위는 온갖 종류의 염증을 사귀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자궁근종과 자궁염, 요도염, 방광염, 그리고 남성의 전립선염, 위염, 장염 등에 아주 잘 듣는다고 했습니다. 항암 효과도 빼어나게 높아서 자궁암이나 난소암, 방광암, 위암, 폐암, 간암 등 온갖 암에도 뛰어난 치료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암에도 상당히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암을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왕에 먹는 음식 중에서도 암을 치료하기에 좋다는 음식으로 위주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위를 워낙 좋아도 했지만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모위는 상과 들에 자라는 온갖 나물 중에서 염증을 사귀는 효과와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제일 높은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암, 폐암, 뇌종양, 직장암, 자궁암, 유방암 등 온갖 암에 좋은 효과가 있는데 특히 간암과 자궁암, 유방암, 뇌종양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기생충이 암의 원인이고 그 기생충을 죽이는 천연 식물 중에 향이 강하고 맛이 쓴 거, 쑥, 정향 이런 종류가 기생충을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뭐 이런 암의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이 기생충이 암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거겠죠. 모이를 나물로 늘 먹기만 해도 여간에서는 암에 걸리지 않고, 걸렸다고 해도 절로 낫는다고 했습니다. 봄이나 초여름철에 손바닥만하게 자랐을 때 잎을 채취해 살짝 데쳐서 쌈을 싸서 먹거나 국을 끓여 먹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있는 암이 낫고 염증이 삭아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유는 잎이 큼직해서 한 입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먹기 좋을 정도로 썰어서 쌈을 싸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지금 잎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요만하면 한 쌈을 딱 먹기 좋죠. 염증은 1차 혹은 2차, 3차의 기형세포이고 암은 4차 기형세포라고 했습니다. 모유에 들어있는 약효 성분은 1차에서 4차까지에 이르는 모든 기형세포의 세포벽을 파괴하고 세포핵 속으로 들어가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해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하여 암세포가 스스로 죽어 없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모유는 몸속에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와 기형세포, 암세포를 부숴 없애내 가장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약초입니다. 기형세포만 골라서 분열을 억제한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암 환자에게는. 모유는 더할 나위 없이 없는 최고의 암 치료약이라고 합니다. 모유는 정상적인 세포는 보호하고 기형세포와 염증세포, 암세포만을 골라서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유를 먹으면 면역력이 세어지고 신진대사 작용이 활발해지는 동시에 기형세포나 염증세포, 암세포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모유를 먹으면 아무런 부작용이나 탈이 없으면서도 차츰 암으로 인한 통증이 먹고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온갖 종류의 암에는 가을에 캔 모유뿌리 6kg. 오, 엄청 많은데 6kg면 엄청 많은 건데요. 여기에 9,000ml, 9리터죠. 9리터의 물을 넣고 8시간 동안 약한 불로 달여서 100ml 팩으로 90개를 만들어서 한 번에 한 봉지씩 하루 3번 빈속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또는 모유잎 6kg을 물 9,000ml에 잘게 썰어서 넣고 8시간 약한 불로 달여서 100ml 팩으로 90봉지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잎을 잘게 썰어서 넣지 않으면 약효 성분이 잘 우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유 뿌리나 잎을 달인 탕을 먹으면서 잎을 살짝 데쳐서 끼니 때마다 쌈을 싸서 먹거나 나물로 무쳐서 먹습니다. 초기 암은 3, 4개월이면 낫고 2기나 3기 암은 6개월이 넘게 먹어야 낫는다고 합니다. 이게 약초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쓴 이 기고문인데, 이게 참,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것 같아요. 모유 잎과 뿌리를 달인 탕은 암과 염증뿐만 아니라 천식, 기관지염, 아토피 피부염 등에도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모유는 매우 훌륭한 청혈제이며 해독제이기도 합니다. 어혈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온갖 균을 죽이며 몸속에 있는 온갖 독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치를 낮춰주고, 그러므로 모유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모유는 간염이나 지방간, 간경화 같은 온갖 간질환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나빠지고 숙취로 인해 머리가 아플 때 모유 뿌리를 달여 먹으면 술이 금방 깨고
두통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물고기 중독을 푸는 효과도 있어서 등푸른 생선이나 게, 조개 같은 것을 요리할 때 모위를 넣으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버거 요리를 할 때도 모위를 넣으면 버거독에 중독되지 않고, 버거독에 중독되었을 때 모위 뿌리를 다려 먹으면 버거독이 풀린다고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뱀한테 물렸을 때도 신선한 모위 잎을 물린 부위에 짓지어서 붙이는 한편 모위 뿌리나 잎을 진하게 다려 먹으면 곧 붓기가 내리고 눈이 잘 보이게 되며 2, 3일이 지나면 뱀독이 완전히 풀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뭐 뱀 물리면 병원으로 달려가야죠. 금방.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민간요법으로 그렇게 썼나 봅니다. 모위는 몸속에 있는 온갖 노폐물과 독소들을 청소해주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부종이나 신장염 같은 온갖 신장병에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장입니다. 모위는 가장 훌륭한 해독제이며 독성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모위는 날것으로 먹으면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소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살짝 데치기만 하면 독이 없어집니다. 모위는 물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썩은 물이 흐르는 하수구 옆이나 돼지똥이나 닭똥 같은 것으로 더러워져서 악취가 나는 물가에 모위를 심으면 물이 깨끗하게 맑아지고 공기도 깨끗해져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시커먼 물을 유리병에 담고 모위를 뿌리척해서 담가둬 봤더니 일주일 뒤부터 차츰 물이 맑아지고 악취가 줄어들었으며 부유물과 끈적거리는 성질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완전히 맑은 물로 바뀌었고 2달 뒤에는 사람이 마셔도 좋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위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 걸러서 정화하고 모위 잎은 나쁜 냄새를 흡착하여 공기를 맑게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위는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서 폐와 간과 콩팥의 정화작용과 해독작용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모위는 꽃 빛깔이 힙니다. 그리고 어린 잎에는 흰털이 보송보송하게 나 있습니다. 흰색은 깨끗한 것을 나타내는 색이면서 흰색이 나는 식물은 폐와 신장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탁한 것을 정화하는 것을 주로 맡고 있는 기관은 폐와 콩팥인데 폐는 공기를 걸러서 정화하고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정화합니다. 모위는 갖가지 호흡기 계통의 질병과 신장의 질병에 잘 듣는다고 합니다. 또 감기, 코감기, 인후염,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계통의 질병에는 솜털이 많이 나 있는 식물이 좋다고 합니다. 콧구멍과 후두, 기관지를 비롯한 사람의 호흡기에는 솜털이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모위는 간과 쓸개, 신장계통의 질병뿐만 아니라 온갖 폐와 기관지의 질병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모위는 맛이 쓰고 약간 뜰고 매우며 성질은 따뜻하다고 합니다. 나물 중에서 맛이 제일 쓴 편입니다. 쓰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쓴 것이 아니라 알맞게 씁니다. 이 쓴맛이 온갖 균을 죽이고 염증을 사귀며 열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소태나무나 고삼처럼 쓴맛이 강하면 아무도 못 먹지만 모위는 입맛을 돋을 만큼 쓰고 향기가 좋으며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습니다. 모위는 뿌리가 약효가 제일 좋고 그 잎이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 뿌리는 가을에 캔 것이 약효가 제일 높으며
추석이 지난 뒤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뿌리를 캐서 쓰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잎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봄이 이제 잎이 많이 나왔으니까 잎을 써야 이 약효가 더 좋겠죠. 줄기는 쓴맛이 적어서 약효가 약간 떨어진다고 합니다. 잎은 여름철에 잎이 크게 자랐을 때에는 질기고 쓴맛이 강해서 나물로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잎줄기에는 쓴맛이 별로 없으므로 언제든지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으로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모위를 나물로 요리해서 먹을 때는 살짝 데쳐서 쓴맛이 나는 물을 우려내서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쓴맛이 나는 성분이 빠져버린 것은 약효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통에 시루를 넣고 그 위에 모위 잎을 얹고 증기로 쪄서 된장, 간장, 마늘 등으로 양념을 해서 무쳐 먹거나 쌈을 싸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모위를 물에 담가서 쓴맛을 우려내고 우려내서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맛은 먹기에는 좋겠지만 약효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줄기를 껍질을 벗겨서 먹을 때도 쓴맛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물에 담가서 우려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크기면 딱 밥 쌈 싸먹기 딱 좋죠. 손바닥에 딱 놓고. 그래서 이걸 이번에는 제가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데쳐서 그냥 막 묻히지 말고 데쳐서 이렇게 몇 장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사람씩 갖고 가서 이걸 싸서 먹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모이 쌈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 이게 모이는 우리는 음식이잖아요. 약초면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가 암 환자라면 약이 되는 음식을 먹자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약이 되는 음식이 뭔가를 계속 이 책을 찾으면서 쑥이나 모위나 두릅이나 봄 되면 사실 산에 두릅도 있죠. 또 엄나무 순도 있죠. 이 나무 순이 굉장히 나물들로 먹을 수 있는 게 향이 좋은 게 많아요. 이 후라보노이드 향이 좋은 건 반드시 항암 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작용이 있는 이런 후라보노이드 식품을 많이 먹는 이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